일단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이라던가 관리규약 개정,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권리의 변경, 그리고 뭐 재건축에 대한 결의 등등 많은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여는 방식, 그리고 누가 열어야 되는지도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총연스탑 박경희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기관리단 집회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그 집회 절차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거를 먼저 깔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정상적으로 관리인이 있는 상황에서의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관리단 집회를 여는 데 대해서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총회 집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걸 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관리단 집회 절차도 한번 쭉 살펴봐 드리고 후보자 모집 공고 작성법이랑 소집 통지서 작성법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편을 조금 나눠서 나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리단 집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든 집합건물의 총회나 뭐 집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떤 집합건물법 아니면 주택법에 의한 집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법에 의거해서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리단 집회 법적 근거를 살펴보자면은 제31조 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2조 정기관리단 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시관리단 집회,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은 여기서 제가 줄여놓은 거거든요. 길어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청구할 경우에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관리단 집회를 열 수 있게 하는 근거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이라던가 관리규약 개정,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권리의 변경, 그리고 뭐 재건축에 대한 결의 등등 많은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여는 방식, 그리고 누가 열어야 되는지도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제32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기관리단 집회든 임시관리단 집회든 관리인 이렇게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열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이라고 하면 모든 구분 소유자를 말하겠죠. 관리단이 집회가 필요해서 어떠한 사항을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관리인이 집회를 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열어야 되는 것이 정기관리단 총회고요. 보통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라고 하면은 보통 모든 건물들이 회계연도 종료 기일을 12월이나 1월 뭐 이런 식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관리단 집회는 보통 3월이나 4월쯤에는 열려야 정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뭐 회계연도 종료 기일이 6월, 7월 뭐 이런 날이라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정기관리단 집회는 3월이나 4월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임시관리단 집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관리단 집회는 이제 이거를 의무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뭐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리인한테 청구할 수 있고 관리인은 반드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관리인이 소집하는 경우 혹은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현재 관리인의 유고 상태거나 관리인이 문제가 있을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고 다음에 이걸 따로 주제를 뽑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정식 관리단 집회가 열렸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을 보시면은 일단 관리인이 일단 뽑혀야 정상적인 총회를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양이 딱 됐을 때 여러분들이 건물을 최초 취득하고 신축 건물일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누가 총회를 열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분양자, 이제 물건을 보통 시행사 측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할 때 총회에 대한 소집 통지를 보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 소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최초의 총회는 물건을 판매한 시행사가 최초의 관리단 집회를 열게 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건물을 관리할 관리인을 뽑고 건물의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관리인을 선임할 때는 어떠한 사항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 일단은 관리인이 뽑히는 건물은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인 10인 이상일 때, 그리고 임기는 보통 2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상 2년의 범위 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줄이거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2년 이상 늘릴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선임되는 분도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선임이 되겠죠. 점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군수 등 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조금 이게 까다로워져가지고 신고를 할 때 소요되는 어떤 시간이나 문서들 작성해야 되는 기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해서 살펴봐야 나중에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